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9cm에서 그로스 마케팅 하고 있는 강하은, 조형구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데이터를 성과로 바꾸는 그로스 마케팅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저희가 핵심으로 보고 있는 실험과 개인화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첫 번째 파트는 하은님께서 이제 저희의 전반적인 CRM 개인화, 고도화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예정이고요. 두 번째 파트인 카테고리 마케팅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하은님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은님부터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파트인 CRM 개인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개인화 케이스를 오늘 가져오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AV180의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저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회사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걸 CRM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29cm의 마케팅 세상으로 들어와 보니까 이런 거는 여기가 정말 잘하고 있네 라던가, 아니면 이런 건 좀 뚝딱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렵네, 이런 포인트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일 좀 잘 보여드릴 수 있는 케이스가 이 CRM 개인화 케이스여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격적인 케이스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는 오늘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방식인 이 실험 실행의 사이클 안에서 개인화가, 저희 CRM의 개인화가 어떻게 디벨롭 되어 왔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생긴 그 사이클을 항상 거의 사실상 매일의 업무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보고 가설을 설계한 다음 그 가설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기획하고 또 진행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회고를 통한 가설 재설계 단계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임팩트를 더 확대해서 사소하게는 템플릿화를 해두고 계속 반복 실행하거나, 또는 이제 프로덕트화를 해서 아예 자동화를 해버리는 이런 형태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이클 내에서 저희의 CRM 개인화 케이스를 어떻게 이제 디벨롭 되어 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29cm에서 CRM 메시지를 개인화한다고 했을 때 고객 상품 탐색 시그널과 혜택을 1대1로 매칭하겠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시그널이라는 그 단어가 좀 중요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고객이 이제 플랫폼 내에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탐색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취향에 대한 신호들을 다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상품 시그널과 브랜드 시그널로 나누어서 좀 볼 수가 있고, 뭐 PDP를 본다거나 뭐 상품의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이런 것들이 시그널 데이터가 될 수 있고요. 이제 이 시그널 데이터는 제로 파티처럼 아예 서베이를 통해서 고객이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직접 행동을 통해 이 취향을 딱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제로와 퍼스트 사이에 중요한 영역을 갖고 있는 데이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또 강력한 시그널을 혜택과 1대1로 매칭을 해야 하니까 이 가설 단계에서는 어떤 시그널이 가장 강력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데이터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 연관도와 액션이 발생하는 빈도를 같이 고려해서 구매 연관 점수를 내보기도 하고, 이제 구매 퍼널 전환율을 이제 뭐 장바구니를 담은 다음에 구매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PDP를 본 다음에 얼마나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거기 안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세운 이제 가설은 크게 이제 상품 시그널과 혜택을 매칭한 메시지가 브랜드 시그널과 혜택을 매칭한 메시지보다 더 효율이 좋을 것이고, 브랜드 메시지가 일괄적으로 내보내는 매스 메시지보다 효율이 좋을 것이다 라는 처음에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생긴 이제 여러 소재들을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개인화 그 캠페인을 하나 세팅을 할 때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하이어라키를 가지고 진행이 돼서 상품 단위 그 시그널이 혜택과 매칭이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요한 상품에 대한 메시지가 나가고 그 상품으로 PDP 랜딩이 되고요. 그리고 그게 매칭되지 않았을 때는 브랜드 시그널 매칭으로 나가게 되고 그것조차 되지 않았을 때 이제 매스 메시지가 나갈 수 있도록 이제 하이어라키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결과는 좋았어요. 상품 시그널 메시지가 거의 매스 대비 4배가량 효율이 좋았고 브랜드 시그널 메시지도 1.5배가량 효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개인화를 좀 시도해 보셨던 분들은 언제나 마주하게 되는 부분이 그 모수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상품 개인화 비중이 4배나 효율이 좋았지만 그 비중이 거의 10% 미만으로 되면서 개인화 메시지를 받는 모수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데이터 기반 가설 설계 단계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개인화 수신 모수를 그럼 어떻게 확대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데이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데이터의 추가로 이제 이번에는 랜딩별 구매 퍼널 전환율도 같이 보게 돼요. 그래서 뭐 장바구니를 담았던 그 페이지를 본 다음에 구매가 얼마나 되는지나 뭐 브랜드 홈에 방문한 다음에 구매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리고 뭐 기획 전 방문 또는 홈배너 클릭한 다음에 구매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데이터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찾은 거는 최대한 많은 유저를 PDP 또는 브랜드 홈으로 랜딩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상품 개인화를 할 때는 PDP로 랜딩이 가능하고 브랜드 개인화를 하면 브랜드 홈으로 랜딩이 가능한데 그 모수를 최대한 넓혀서 고객의 시그널과 혜택을 다대일로 매칭하자는 개인화 2.0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대신에 그 안에서도 더 인게이지가 좋고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은 메시지가 있을 테니 이러한 시그널을 우선순위화를 해서 내보내는 컨셉이 이 2.0의 단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총 8개의 시그널을 다 활용해서 하나의 그 개인화 캠페인을 세팅하면 여기에 캡처에는 다 담기지 못했지만 저 12개의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상품 개인화 단계에서는 장바구니 좋아요, 뭐 PDP 이런 것들을 다 쓸 수가 있고 브랜드 개인화도 구매했었던 브랜드부터 뭐 최근 브랜드 홈 방문했었던 것 또는 PDP를 제일 많이 본 브랜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2개의 캠페인 그 개인화 케이스가 하나의 캠페인에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개인화 비중과 성과를 모두 다 개선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화 그 상품 개인화 비중으로 봤을 때는 거의 18% 그리고 가장 최근 캠페인 보니까 한 23% 정도까지 나오면서 5분의 1 정도의 유저들이 그 상품 개인화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게 됐고 또 전체 모수 대비해서 94%의 고객들은 브랜드 개인화 메시지는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기획전 개인화 캠페인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도 개선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임팩트를 이전에는 이제 저희의 불프인 이구디크급의 큰 기획전에만 적용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월 단위 또는 주 단위로 돌아가는 여러 기획전들에 모두 적용을 해서 임팩트를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1.0과 2.0으로 어떻게 디벨롭되어 왔는지를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브레이즈를 통한 그 개인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쓰고 있는 좀 활발하게 쓰고 있는 기능들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했었던 이 시그널 데이터는 현재 그 브레이즈의 네스티드 어트리뷰츠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 구매 상품을 만약에 그냥 스트링 값으로 명만 수집을 해버리면 그 메시지에 제품 명만 노출을 시킬 수가 있겠지만 이거를 네스티드 어트리뷰츠로 이 하위 항목들을 모두 다 수집하면 이거 하나하나의 항목이 다 개인화에 사용이 될 수가 있어서 이제 상품 번호를 갖고 PDP로 랜딩을 시키거나 아니면 뭐 API를 활용한 실시간 할인율을 불러올 수 있는 키값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이제 상품명을 노출할 수도 있지만 뭐 브랜드와 카테고리를 묶어서 노출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이 개인화를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데이터 타입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객에 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상품에 대한 데이터도 이제 커머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브레이즈의 카탈로그스 기능을 활용해서 뭐 쿠폰에 적용될 수 있는 상품 리스트나 또는 뭐 기획전에 들어가 있는 상품들을 같이 업로드를 해두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CSV로 바로 업로드도 할 수 있고 API를 통해서 연결을 할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앞에 쌓아둔 데이터를 갖고 실제로 메시지를 구현하는 단계들인데 인게이지가 더 높은 시그널 데이터부터 이제 혜택과 매칭을 하기 위해서 리퀴드문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거기 중에 제일 로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만 떼와 봤어요. 그래서 하나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카트 시그널을 남긴 장바구니 담았던 상품이 카탈로그에 업로드를 해둔 그 혜택 상품과 매칭이 되면 타입이라는 변수에 장바구니 담았던 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두고 이걸 이제 메시지에 노출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저희가 내부에서 구축을 해둔 API가 있어서 그 상품 번호를 넣으면 그거에 대한 이제 실시간 할인율과 이미지 URL을 내려주는 게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브레이즈의 커넥티드 컨텐츠 기능을 활용해서 이 API를 호출하면 실시간 할인율이나 썸네일까지도 이제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제 내가 뭐 타입, 브랜드,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메시지가 이제 고객의 그 제품 탐색 시그널을 기반으로 해서 상품 그 브랜드나 카테고리, 실시간 할인율 그리고 상품 썸네일까지 채워진 이런 좀 개인화된 메시지를 완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1.0과 2.0의 그 디벨롭 방향성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제로 구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고 저희는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개인화들이 성과와 얼마나 직결되는지를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이 개인화를 고도화하는 것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3분기에 저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그 고객 시그널과 혜택을 더 많이 매칭시켜서 이 개인화의 비중을 더 늘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뭐 장바구니 최근 거 하나를 쓰고 그걸 혜택 하나와 매칭을 시킨다면 이제 장바구니도 하나만 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를 담게 되니까 그 시그널을 더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혜택도 하나와 매칭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혜택들과 매칭을 시켜서 그 고객분들이 더 많은 개인화된 나와 연관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개인화의 여정을 좀 살펴보았고 앞으로도 더 이제 개인화된 고도화된 메시지 보내드릴 테니까 푸시 동의 많이 해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현구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두 번째 파트인 카테고리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릴 조형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조금 부담이 되는데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카테고리 마케팅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고 이 세션에서 왜 이 주제를 소개하냐가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전체적인 저 29cm의 전체적인 CRM 개인화 고도화에 대한 내용을 전해주셨다면 저희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비즈니스가 좀 더 성장시켜야 하는 그런 카테고리를 좀 내부적으로 좀 전개하고 있는 마케팅을 전개할 때 최대한 효율적이면서도 이제 유저 경험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고민들을 일부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사실 이제 플랫폼에 오가닉하게 들어온 고객은 자유롭게 탐색을 하고 또 구매를 하는데 이제 카테고리 마케팅이라는 거가 자체가 이제 의도적으로 좀 특정 카테고리를 더 보여주고
이제 고객 선택을 아무래도 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더 세밀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니트를 구경 중이어서 이렇게 배너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이런 다른 카테고리를 저희가 밀어야 해서 노출을 한다면 그 고객이 사지도 않아서 성과도 안 좋을 뿐더러 이제 고객 경험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실험과 개인화로 카테고리 마케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카테고리에 담긴 시그널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발송하고 노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카테고리를 이제 임의로 노출을 해보고 실험으로 이제 실험모수로 먼저 노출을 해보고 고객의 반응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등의 액션과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마케팅 액션을 통한 성과를 이제 액션을 진행하고 나서 대략적인 트렌드로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마케팅 액션을 하고 그 액션을 통해서 특정 카테고리의 유입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또는 실제로 구매, 거래액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그 액션 기반으로 이제 이렇게 예시와 같이 그 해당 카테고리의 유입, 구매, 거래액으로 이렇게 대시보드화해서 그 추적하고 피드백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러한 이벤트를 바탕으로 옵사이트 광고에서도 최적화를 진행하고 또 해당 이벤트 기준으로 이제 대행사와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카테고리 마케팅의 성과를 위해서 두 가지 사이드로 나눠서 이제 전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좀 효과적인 유입 전략과 또 유입된 고객이 일관되게 좀 온사이트에서도 저희가 의도된 대로 그 분절 없이 좀 볼 수 있게 하는 전략을 나누어서 솔루션을 활용한 사례들로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유입 측면에서 이제 호조인 컨텐츠를 파악하기 위해서 앰플리튜드 대시보드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카테고리에서 어떤 브랜드가 저희는 커머스니까 어떤 브랜드가 현재 호조이고 또는 어떤 유입 소스가 지금 튀고 있고 그 유입 소스가 튀고 있다면 어떤 게 원인인지를 대시보드를 통해 분석 파악하고 액션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앰플리튜드 대시보드로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유형으로 기획전이나 그런 프로모션 페이지를 활용하고 계실 텐데 저희도 유형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페이지가 지금 전환율이 좋고 또 어떤 내가 밀고 있는 카테고리에서 어떤 페이지 유형이나 또 그 페이지에 담겨 있는 상품이나 브랜드가 유의미한지를 이렇게 페이지 단위로도 앰플리튜드를 활용해서 그 피드백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악한 그 카테고리의 호조 브랜드나 컨텐츠나 이제 페이지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이제 역으로 옵사이트 광고나 CRM에 적용해서 실제로 이제 CTR이나 CPC 등 이제 앞단의 유입 지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입 측면에서 이제 아예 전환이 좀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타겟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또 앰플리튜드에도 되게 좋은 기능이 있어서 컨버전 드라이버스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특정 카테고리에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이벤트를 확인하고 그 이벤트를 이제 가장 많이 발생시킨 코호트를 이제 설정해서 그 코호트에 이제 CRM을 진행하거나 또는 이제 앰플리튜드 기능을 활용해서 저렇게 광고 매체인 메타에 바로 전송을 할 수 있어서 매체에 이제 싱크해서 그 광고 매체를 좀 더 최적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은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카탈로그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정보들은 이제 제너럴한 정보들이었다면 이제 특정 의도를 가지고 특정 카테고리의 정보들을 이제 메타데이터들을 올려서 저 리퀴드와 함께 이제 그 카테고리 한정으로 고객에게 메시지, 랜딩, 썸네일 개인화를 진행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좀 유입시킨 고객을 이제 온사이트에서도 좀 분절 없이 좀 전환시키게 하게끔 하는 장치들을 솔루션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타겟팅 배너 노출인데
아무래도 이제 유입된 고객이 이제 플랫폼에 들어왔을 때 가장 주목도가 높은 곳이 배너이기 때문에 솔루션과 저희 개발을 활용해서 특정 타겟에게 특정 컨텐츠를 노출하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주요 넛지를 할 수 있는 툴이 인앱 메시지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인앱 메시지가 이제 팝업형이라는 좀 특징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고객의 자연스러운 여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툴이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고객 경험을 먼저 저해하지 않도록 좀 시그널 고객에 대한 노출의 타당성을 미리 실험을 통해 좀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브레이즈와 앰플리튜드의 기능을 활용해서 노출군과 미노출군에 대한 테스트를 이제 실험 모수에 한해서 좀 진행을 하고 이게 타당하다, 전환율 측면에서 괜찮다라고 판단되면 그 카테고리에 대한 푸시를 인앱 메시지로도 이렇게 상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오프사이트와 온사이트에서 이제 카테고리 관심 고객이 최대한 이제 관련 있는 소재를 보면 더 전환율이 좋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이제 오프사이트에서 먼저 이렇게 여러 가지 USP를 테스트를 해서 그 가망 고객이 가장 워킹하는 이제 USP를 찾아내고 그 소재를 이제 오프사이트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고객이 이제 유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유입된 그 온사이트 내에서도 그 얼라인 해가지고 이렇게 노출을 했을 때 전환율이 좋았던 사례인데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피스의 여러 가지 그 USP 중에 이제 좀 빠른 배송을 강조했던 게 고객 관점에서 워킹을 해서 이렇게 온사이트와 오프사이트를 얼라인해서 좀 진행했던 사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 좀 더 보다 정교하고 좀 성공적인 마케팅, 카테고리 마케팅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공유드리자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앱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툴을 활용해서 이제 마케팅 액션으로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이게 실험으로 이제 검증이 되고 또 이제 아무래도 팝업형이다 보니까 좀 고객 경험에 대한 우려가 항상 있어서 이 특정 카테고리를 이제 고객 여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또는 어떤 구좌에 노출하고 추천을 해주는 게 좋은지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이제 제품팀에 전달드려서 이제 아예 제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시그널을 가진 고객을 좀 더 다양하게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카탈로그스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용량 제한도 있고 이제 업로드를 해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좀 다양하게 타겟팅할 수 있게 시그널을 뭐 어트리뷰트를 추가로 이제 적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 API를 그 특정 목적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제 적재를 해서 호출을 한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디벨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인데요. 저희 이런 앞서 말씀 주신 이제 CRM 개인화의 다음 버전과 그리고 카테고리 마케팅의 넥스트를 함께 하실 인재분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19cm 뿐만 아니라 무신사에서도 지금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QR 지금 잘 저희 더블 체크까지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잘 한번 인식되시는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네,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